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제시카고요. 오늘부터 기초 아카데미 사회과정으로 어, 어,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4주 동안 진행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1주차 통화시장 구조와 개념, 통화상의 움직임, 기초 랏 개념과 계산법, 거래 비용 기초와 예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파이낸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라이트 파이낸스는 2005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18년 동안 운영되어 왔고요. 지금까지 금융사고가 없는 안정적인 회사이고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공신력 있는 최대 금융 웹사이트인 investing.com에 검증된 브로커로 등재되어 있는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브로커이고 국내 이용자에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할 정도로 입출금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하게 잘 돼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그리고 코인을 통한 입출금은 한도 제한도 없고 수수료도 굉장히 싼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루 거래 대금이 네, investing.com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와서 하루 거래 대금이 3.8 빌리언 달러, 약 하나로는 1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코스피 거래 대금이나 업비트 거래 대금보다 훨씬 많다고 해요. 그리고 활성 이용자 숫자가 180만 명이나 되는 중소증권사보다 많은 숫자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포렉스의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포렉스 시장, 통화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또 많은 거래자가 참여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통화 거래란 환율 변동을 거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변동이란 자체는 통화의 상대적 가격 변동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서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를 상대로 했을 때 유로의 가격 변동을 말하는 거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는 원화를 상대로 했을 때 달러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달러가 1,300원이다, 1,350원이다 라고 하면 달러 원의 가격이 1,300원, 1,350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시장은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 거래량이 7.5조 달러, 한화로는 1,000조 원 정도의 거래이고 주식이나 암호화폐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 상품으로는 현물, 선물, 선도물 상품 등 여러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라이트 파이낸스에서 거래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는 통화 현물 거래, 스팟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화상으로는 유로 달러, 보통 유달이라고도 하고요. 달러, 엔, 그 다음에 파운드 달러가 있는데 가장 통화 거래량이 많은 통화상이 유로 달러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선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듯이 이제 통화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가 있고 거래가 많은 통화상이 말씀드렸듯이 유로 달러, 달러엔, 파운드 달러 이 정도의 통화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화상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체제 자체가 거래량에 따라 이제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량과 거래자가 있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로 달러가 모든 통화상에서 거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수수료가 가장 싼 모습을 보이게 되죠. 또 거래 시간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거래가 가능한데 통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24시간 동안 이제 5일 내내 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주말에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렉스 시장은 크게 3개의 세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쿄 세션, 동경 세션이라고 하는데 한국 시간 아침 9시가 오픈이고 런던 세션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뉴욕 세션 같은 경우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정도 이렇게 됐고요. 또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볼 수 있고 이 3개의 세션이 오픈될 때 가장 많은 변동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통화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는 3개 세션 중 런던 세션이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시아 세션인 동경 세션 시간대에 서서히 이제 시장이 달아오르다가 런던 세션이 오픈하고 나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뉴욕 세션 이후에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서서히 거래가 줄어드는 사이클로 보여지게 됩니다. 즉 런던 세션과 뉴욕 세션이 겹쳐지는 시간대인 이제 밤 10시부터 3시간 정도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라세 개념과 간단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통화 상품 같은 경우 이제 각각 통화상별로 내가 이제 100달러를 샀다, 500달러를 샀다 이런 개념보다는 계약 단위로 설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유로 달러 1 계약을 샀다, 아니면 5 계약을 샀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계약 단위라는 게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라고 하죠. 이제 삼성전자가 10주가 있다. 100주를 매수했다. 라고 이제 주 단위로 표현이 되는데 통화 거래 단위는 계약 단위, 즉 랏 단위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 5랏을 매수했다. 1랏을 매도했다. 이렇게 랏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유로 달러 1유로당 뭐 예를 들어서 1.07382 이런 식으로 소수점 아래 이제 5자리까지 표기가 되는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소 변동 단위가 100원이죠. 그래서 1주당 마지막 단위가 이제 502원, 뭐 503원, 뭐 504원 뭐 이렇게 변동되는 게 아니라 100원 단위, 즉 56,600원, 뭐 57,700원, 55,500원 뭐 이렇게 100원 단위로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최소 변동 단위라고 부릅니다.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 변동 단위로 얼마나 움직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통화상의 최소 변동 단위는 소수점 5번째 자리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1.12345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점 아래 5자리. 반면에 이제 달러 N이라던가 달러가 앞쪽에 표시되는 통화상은 반대로 100자리와 소수점 아래 3자리로 오는 조금 다른 구성으로 되는데 달러 N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통화상이 소수점 5자리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상의 최소 변동 단위, 이제 가장 마지막 단위는 1포인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가장 최소 변동 단위고 우리는 이제 몇 포인트가 변했다. 예를 들어서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라고 말하게 되고 이제 가격이 변동하게 되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위가 더 있는데요. 핍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10포인트가 되면 1핍이라고 합니다. 즉 10포인트 이꼴 1핍, 그러므로 1포인트는 0.1핍이 되고 핍은 포인트의 10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0.00001은 최소 변동 단위고 이것은 포인트라고 말하게 되고 포인트는 0.1핍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포인트가 변동할 때
수익은 얼마가 변동하느냐가 또 중요하게 되겠죠. 통화상에서는 1포인트의 가치는 1불입니다. 기준은 1랏을 가지고 있을 때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로 달러 1랏을 가지고 있는데 유로 달러가 1포인트가 올랐다. 이 말은 1달러의 수익이 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로 달러 1랏을 매수했을 때 10포인트가 올랐다. 그러면 얼마의 수익이 나올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 달러 1랏을 매수했을 때 10포인트가 올랐다면 10불의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유로 달러 5랏을 매수했는데 1.00050에서 1.00055로 오르면 얼마의 수익이 생길까요? 25불의 수익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1.00055에서 1.00050을 빼면 5불의 수익이 생기는데 지금 5랏을 매수했으니까 5 곱하기 5는 해서 25불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계산 방법을 토대로 해서 실전 환경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에 유로 달러가 1.00257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월 22일에 유로 달러 1랏을 매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5월 23일에 1.00377까지 변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월 22일에 비해서 5월 23일에는 몇 핍이 변동한 걸까요? 네. 22핍이 변동을 했겠죠. 그러면 22핍, 포인트로는 220포인트가 변동을 했고, 손익으로는 1랏을 매수했기 때문에 수익에서는 220달러의 수익이 난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5월 24일에는 1.00377에서 1.00170으로 변동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7핍이 감소를 했겠죠. 그러면 5월 22일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1.3핍의 수익을 보고 있는 게 되고, 포인트로는 13포인트가 되니까 13불의 수익을 보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월 25일에는 1.00745로 큰 폭으로 변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몇 핍이 변동을 했을까요? 네, 57.5핍이 상승을 했고, 그러면 5월 22일 처음에 매수를 한 가격인 1.00157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5월 25일엔 손익 같은 경우에는 대략 58.8핍 정도의 수익이고 588포인트, 달러로는 588불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손익 계산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거래 비용의 기초와 예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의 경우 1랏, 1계약을 통화에 10만 개, 즉 유로 달러 1랏은 10만 유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계약 단위가 10만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제 메타트레이더 4 사용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통화의 속성에서 계약 단위가 10만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지금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로 1랏을 10만 유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화상 거래 시 레버리지가 500대 1이니까 10만 나누기 500 하면 약 200, 그래서 약 200불. 우리가 1랏 거래할 때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는 거래대금, 즉 증거금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금이 200불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5일을 거래한다. 그러면 5일 1랏이면 5일 10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나시면 1비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메타트레이더 사용법 설명 시간에 이제 통화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통화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 이제 스프레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거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통화 시장의 속성, 특성을 이제 먼저 알아야 하는데 주식 시장이라든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는 다른 좀 부각되는 특색이 있고 이 특색 자체가 이제 손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개념을 우리는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스프레드의 개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텐데, 이제 스프레드란 단어를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스프레드란 기본적으로 사자, 팔자의 가격 차이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사과를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과를 100원에 팔고 싶어 하고, 근데 누군가는 또 70원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사고자 하는 가격을 70원, 팔고자 하는 가격은 100원이 되니까 3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호가의 차이, 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스프레드란 자체가 사고자 하는 가격과 팔고자 하는 가격의 차이다 보니까 당연히 유동성이 있겠죠. 즉 사고 팔고 하는 가격 차이가 30원일 수도 있고 50원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스프레드란 개념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통화시장은 24시간마다 개장과 폐장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또는 또 이제 주요 지표 발표가 있을 때 이럴 때 스프레드가 유동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왜 발생을 할까요?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스프레드는 사자, 팔자의 가격 차이이기 때문에 사자, 팔자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스프레드가 발생을 하고 이제 그 이외에도 수수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자, 팔자의 가격 차이에다가 플러스 이제 라이트 파이낸스와 같은 즉 브로커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럼 스프레드 이꼴 수수료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스프레드 왜냐하면은 스프레드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본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호가 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이꼴 수수료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프레드에는 수수료가 포함은 될 수 있지만 곧 수수료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스프레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앱토스 코인의 바이낸스 자료이고요. 앱토스가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이 7.6707이었습니다. 위쪽은 팔자 가격이고 즉 팔고 싶어 하는 가격 7.6714에 팔고 싶어 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7.6688에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각각 원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고 좀 전에 라세 개념과 계산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마지막 단위를 포인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7.6714와 7.6688의 포인트 차이는 몇일까요? 네, 7.6714에서 7.6688을 마이너스한 26포인트겠죠. 그래서 우리는 26포인트만큼의 스프레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좀 전에 스프레드에는 수수료가 포함된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를 이런 경우라는 것은 이제 코인 같은 경우죠.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스프레드에는. 그래서 암호화폐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스프레드가 얼마이고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정보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통화상으로 넘어가서 이 차트는 유로 달러 차트이고요. 차트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표시된 가격이 보이실 거예요. 빨간색은 1.07838, 하얀색은 1.07825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빨간색은 팔고자 하는 가격, 흰색은 사고자 하는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자, 팔자의 가격 차이가 스프레드는 13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13포인트만큼의 이제 스프레드가 발생하고 그리고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와 가장 큰 차이점이 차트에서 이제 사자, 팔자의 가격 차이가 명확히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또 메타트레이더 사용법에서 배울 그 종합 시세창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스프레드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현재가에 대해서는 이제 사자, 팔자 가격이 명확히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거와 같이 이제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이제 과거의 어느 시점이겠죠? 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대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차트의 기록이 매도 가격 기준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진행했을 때 진입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1.07825가 되겠죠. 요거로만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스프레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프레드란 사자, 팔자의 가격 차이, 즉 호가의 가격 차이, 따라서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매수 거래할 때는 매수 가격으로, 청산할 때는 매도 가격으로 청산이 되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크다면 그만큼 청산할 때 불리하겠죠. 반대로 스프레드가 조밀하다면 그만큼 청산할 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실전 예시를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유로 달러 매수 포지션 2계약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이제 매수 포지션 진입 당시의 호가가 1.00050이고 매도 가격은 1.00030이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청산할 때 당시의 호가는 1.00090이 바이 호가이고 셀 호가는 1.00075 매도 호가죠.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두 계약의 진입 시 가격은 어느 거로 들어가질까요? 네, 1.00050이겠죠. 그럼 청산할 때는 어느 가격으로 청산이 될까요? 1.00075로 청산이 되게 되죠. 그럼 이 두 계약으로 거래를 했고 살 때 1.00050에 사고 팔 때 1.00075에 팔았으니까 몇 포인트만큼의 수익을 본 걸까요? 네. 그러면 1.00075에서 1.00050을 뺀 숫자인 25포인트 만큼의 수익을 받고 두 계약을 이제 넣었다고 그랬죠. 두 계약을 갖고 갔으니까 달러 기준으로는 50불의 수익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까지 고려해서 수익 계산을 해봤고요. 또 직접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스프레드에 관해서 정리하는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프레드는 주식, 암호화폐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X죠.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스프레드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스프레드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호가 차이이기 때문에 스프레드는 여전히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
2번, 스프레드는 변하지 않는다. 네, X죠. 스프레드는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하게 되죠. 어느 시점이 가장 큰 변동이 된다고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시장의 개폐장 시간하고 이제 주요 지표가 발표할 때 이럴 때 굉장히 스프레드가 유동적으로 큰 폭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3번 통화 거래에서 스프레드에는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네, 맞죠. 네. 하지만 스프레드 이꼴 수수료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번 스프레드는 손익 계산에 영향을 안 준다. 네, X죠. 영향을 아주 많이 주죠. 거래 시 체결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손익 계산에 영향을 주죠. 네, 이렇게 해서 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